안녕하십니까. 마라톤 온라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켈빈 킵툼이 착용하고 세계 기록을 수립한 나이키 알파플라이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라 아직 실제품이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러닝화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그 면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품평을 종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엘리우드 킵초게가 비엔나에서 마라톤 2시간 벽을 깼을 때 세상은 획기적인 알파플라이를 처음 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이 신발을 열망했습니다. 2년 후 나이키는 알파플라이 두 번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오리지널 알파플라이에서 엘리트가 아닌 일반 주자들을 위해 몇 가지 안정성을 추구하여 업데이트한 알파플라이 2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안정성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열렬한 알파플라이 팬들은 알파2가 오리지널보다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알파플라이 2가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나이키는 다시 업데이트한 3세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알파3는 시카고의 켈빈 킵툼의 발 아래서 마라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킵툼도 레이스 후 알파플라이가 50초 기록 단축 효과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러닝화를 신고 킵초게는 베를린에서 우승했고 시판 하사는 여자 마라톤 역대 2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신발이 마라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키가 밝힌 완전히 새로워진 알파플라이 3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의 두 알파플라이 모델은 앞발과 뒤꿈치가 분리되었으나 새 버전은 바닥이 연결되어 뒤꿈치에서 앞꿈치의 트랜지션을 향상했습니다. 둘째, 무게입니다. 알파플라이 2보다 15%, 첫 알파플라이보단 4%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미드풋의 형태와 카본판이 더 넓어져 아치 지지력과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주맥스 미드솔 압축률을 조정하여 성능이 개선되고 무게를 줄였습니다. 다섯째, 미드솔의 에어줌 유닛의 가로 세로 위치를 재배치하여 신발 수명을 늘리고 러너의 에너지 리턴을 개선했습니다. 여섯째, 미드솔의 기하학적 구조를 줄여 무게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는 더 많은 중창을 배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엔 더 적게 배치했습니다. 일곱째, 뛰어난 그립감과 접지력을 제공하면서도 아웃솔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여덟째, 더 가벼운 플라이니트 원사와 재설계된 끝매기 시스템으로 더 부드럽고 편안한 아톰 키트 3.0 어퍼를 채용했습니다. 나이키의 수석 제품 담당이사인 브렛 스쿨마이스터는 알파플라이가 나이키의 가장 첨단 마라톤 전용 신발로 디자인되었음에도 마라톤 현장에는 여전히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가 혼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3세대 알파플라이가 나이키 최고의 마라톤 전용 신발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알파플라이 3가 추구한 세 가지 개선점은 트랜지션, 편안함,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알파플라이 3에는 킵초게, 킵툼, 핫산 등 최고 정점에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4-5시간 러너에 이르기까지 300여 명이 테스트에 참가하여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특히 여성 주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여성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알파플라이 3의 이전과 확실한 차이는 앞뒤로 분리되었던 아웃솔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는 착지의 유형과 무관하게 향상된 트랜지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드풋 주변, 탄소판 등 전체 너비를 늘려 아치의 슬림을 줄이고 트랜지션, 편안함,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스쿨마이스터도 이전 버전의 알파플라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어줌 유닛은 소재는 그대로지만 위치를 조정하여 체중이 가벼운 러너들도 압축 공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에너지 리턴을 활용하고 1세대 알파 플라이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파 플라이 3의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줄어든 무게입니다. 남성 270mm 사이즈의 알파 2보다 사이즈에 따라 12%에서 15% 가벼워졌고 오리지널 알파 플라이보단 4% 가벼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무게 감소는 아웃솔과 부드러운 플라이 니트 원사로 된 아톰킷 3.0 어퍼에서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알파 플라이 3의 주요 스펙입니다. 예정 가격은 $275, 무게는 270mm 기준 218g, 스택 높이, 즉 굽 높이는 세계 육상연맹 기준인 40mm 이하이며 드롭은 8mm입니다. 드롭은 앞굽과 뒷굽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4일에 시판됩니다. 나이키 측은 알파플라이 3세대가 알파플라이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게임 체인저의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동일 부품을 새롭게 배치하고 조정한 느낌입니다. 나이키 측도 기존 부품을 재배치하고 최적화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여 내구성이 떨어진 아디제로 에보 1을 의식한 까닭인지 알파플라이는 무게를 줄인 대신 내구성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세대를 거치면서도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라톤인 시카고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한 켈빈 킵툼은 이전 두 번의 마라톤을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달렸는데 시카고를 앞두고 알파플라이 3를 시착해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격찬했다고 합니다. 일부 알파플라이 애용자들은 2 버전에 실망하여 오리지널 버전을 선호해온 러너들도 적지 않았는데 다시 알파플라이 특유의 탄성을 회복했다는 3세대 제품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